농협은행 부지점장이 야간 경비원 일을 한다고요? 지난달 아파트 입주민 한 분이 관리소에 던진 이 한마디는 제 가슴을 송곳으로 찌르는 듯 했습니다. 35년간 농협에서 근무하며 마지막엔 지점장까지 올랐던 제가 이제는 같은 아파트 주민들 앞에서 안녕하세요. 경비원 윤길만입니다. 라고 인사해야 하는 현실이 되었으니까요. 여러분 혹시 믿을 수 있으신가요? 인생 한 순간이더라고요. 단 2년 만에 4억의 퇴직금과 18억 상당의 부동산을 모두 날려버리고 59세의 나이에 월 160만 원 경비원 일자리를 구하러 다녀야 했던 전직 은행장의 이야기를요. 더욱 가슴 아픈 건 이 모든 비극이 평생을 함께한 절친한 친구의 배신에서 시작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저 자신의 뼈아픈 실패담입니다. 35년간 농협에서 성실히 근무하며 쌓아 올린 모든 것을 단 한 번의 잘못된 판단으로 잃어버린 그야말로 인생 역전의 쓰라린 경험담이죠.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는 값진 교훈이 되기를 바라며 저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저와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실 텐데 꼭 끝까지 들어보시고 응원을 해주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노후 자산을 지키는 데 분명 도움이 될 것입니다. 2021년 2월 저는 농협 송파지점 장직에서 정년퇴직을 했습니다. 1986년 신입사원으로 시작해 35년간 한 길만 걸어온 제 인생의 마침표였죠. 퇴직금 4억 원이 통장에 입금되었을 때의 그 벅찬 마음, 지금도 생생히 기억납니다. 여보, 우리 이제 진짜 편안하게 살 수 있겠어요. 아내 순자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강남 아파트 시세가 12억을 넘었고 예금과 적금을 합치면 총 자산이 18억 원에 달했으니까요. 35년간의 성실한 근무와 알뜰한 전략의 결실이었습니다. 하지만 행복도 잠시, 뜻밖의 제안이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퇴직 3개월 후인 5월 어느 날 대학 동창이자 평생지기인 김태성 씨로부터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길만아, 속초에서 모텔 사업 같이 해볼 생각 없나? 나는 벌써 3개째 운영하고 있는데 정말 대박이야. 코로나 때문에 해외여행 못 가니까 국내 관광이 폭발적으로 늘고 있어. 태성이는 10년 전부터 부동산 투자로 큰 성공을 거둔 인물이었습니다. 강릉과 속초 일대에 펜션과 모텔을 여러 개 소유하고 있었죠. 무엇보다 제가 농협에서 일할 때부터 꾸준히 투자 조언을 구해왔던 그야말로 믿을 만한 친구였습니다. 자네 같은 은행 출신이면 자금 관리도 완벽하고 대출 받기도 유리할 거야. 게다가 모텔은 매일매일 현금이 들어오는 사업이라 안전하단 말이야. 그의 말에 솔깃했던 건 사실입니다. 35년간 남의 돈만 관리해 왔는데 이제는 제 돈으로 직접 사업을 해보고 싶다는 욕심이 생겼거든요. 그런데 얼마나 벌어? 하루 평균 800만 원씩 나와. 성수기엔 1,500만 원도 넘고 월 2억은 기본이야. 월 2억이라니 제 퇴직연금의 몇 배가 되는 수익이었습니다. 태성이는 그동안 모텔 사업으로 번 돈으로 강남의 빌딩까지 샀다고 자랑했죠. 일주일 후 저희 부부는 태성이의 안내로 속초로 향했습니다. 그가 운영하는 오션뷰 모텔을 직접 보기 위해서였죠. 7층 건물에서 내려다보는 속초 바다는 정말 장관이었습니다. 보세요, 길만 형. 이 전망 때문에 손님들이 줄을 서서 기다려요. 주말엔 예약도 힘들 정도예요. 실제로 로비는 체크인을 기다리는 손님들로 붐볐습니다.
젊은 커플들부터 가족 단위 여행객까지 정말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북적거렸죠. 사장실에서 매출 장부를 보여주는 태성이의 표정에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이게 지난달 매출이야. 하루 평균 850만 원, 한 달에 2억 5천만 원 나왔어. 장부를 들여다보니 정말 놀라운 숫자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성수기인 7-8월에는 하루 매출이 1,500만 원을 넘는 날도 여러 번 있었고요. 그럼 순수익은 얼마나 되는 거야? 인건비, 관리비 다 빼고 월 1억 5천만 원 정도? 1년이면 18억이니까 투자금은 1년 반이면 회수돼. 귀가하는 차 안에서 아내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정말 괜찮은 것 같긴 한데. 그런데 우리가 모텔 사업을 할 수 있을까요? 저 역시 고민이 많았습니다. 35년간 은행에서만 일해온 제가 과연 숙박업을 제대로 운영할 수 있을까? 하지만 태성이의 성공 사례를 직접 본 이상, 그리고 그의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받은 이상 충분히 가능하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무엇보다 결정적이었던 건 태성이가 보여준 속초 베이뷰 모텔 매물이었습니다. 길만 형, 정말 좋은 매물이 나왔어. 해변에서 걸어서 3분 거리에 있는 7층 건물인데 지금 급매로 나온 상태야. 18억에 매물로 나온 모텔이었습니다. 퇴직금 4억과 아파트 담보대출 14억으로 딱 맞아떨어지는 금액이었죠. 형, 이런 기회는 흔치 않아. 위치도 최고고 건물 상태도 양호해. 나도 관심이 있었는데 형한테 양보하는 거야. 그렇게 해서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계약서에 도장을 찍게 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가 모든 비극의 시작이었는데 말이죠. 여러분, 혹시 지금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가요? 퇴직 후 새로운 사업을 꿈꾸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가 여러분의 소중한 노후 자금을 지키는 방패막이가 되어드릴 테니까요. 모든 것이 무너진 인연. 2021년 7월 15일 속초 베이뷰 모텔 오픈일이었습니다. 새벽 5시부터 아내와 함께 모텔에 나가 마지막 점검을 했습니다. 로비의 꽃꽂이, 객실 하나하나의 청결 상태까지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여보, 드디어 우리 사업이 시작되는군요. 아내의 설렘 가득한 목소리가 지금도 귀에 생생합니다. 35년간 누군가의 직원으로만 살아온 제가 드디어 사장이 되는 순간이었으니까요. 첫날 매출은 720만 원이었습니다. 태성이가 말한 800만 원보다는 적었지만 그래도 첫날 치고는 나쁘지 않았죠. 형, 걱정하지 마. 여름 성수기로 갈수록 매출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거야. 내 모텔도 처음엔 그랬거든. 7월 한 달 평균 매출은 850만 원을 기록했습니다. 월 2억 5천만 원 예상했던 수치와 딱 맞아떨어졌죠. 인건비 3천만 원, 대출이자 6천만 원, 각종 관리비 4천만 원을 제외하고도 월 1억 2천만 원의 순수익이 남았습니다. 여보, 정말 신기해요. 매일 이렇게 돈이 들어오다니. 매일 아침 전날 매출을 확인하는 것이 저희 부부의 가장 큰 낙이 되었습니다. 8월에는 평균 매출이 1,200만 원까지 치솟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9월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사장님, 예약이 갑자기 많이 줄었네요. 직원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하루 매출이 600만 원대로 떨어진 것입니다. 가을이라 그런 것 같은데 태성이한테 물어보자. 태성이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뜻밖의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아, 그거? 우리도 마찬가지야. 요즘 모텔업계 전체가 어려워. 코로나가 다시 확산되면서 정부에서 여행 자제령 내렸잖아. 정말 그랬습니다.
2021년 9월 델타 변이 확산으로 정부가 수도권 4단계 거리두기를 연장했고 지방 여행도 자제하라는 권고가 내려진 상황이었죠. 10월 매출은 더욱 참담했습니다. 하루 평균 400만 원, 월 매출 1억 2천만 원에 그쳤습니다. 고정비 1억 3천만 원을 감당하기도 어려운 수준이었죠. 설상가상으로 11월에는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속초 해변가에 대형 호텔 체인 두 곳이 동시에 오픈한 것입니다. 롯데호텔과 신라스테이가 우리 바로 앞에 들어섰네요. 직원의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같은 가격대라면 손님들이 당연히 브랜드 호텔을 선택할 게 뻔했으니까요. 예상대로 11월 매출은 300만 원대까지 폭락했습니다. 월 9천만 원, 고정비의 70% 수준에 그친 것입니다. 태성아,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너는 매출이 안정적이라고 했잖아. 처음으로 태성이에게 화를 냈습니다. 하지만 그의 답변은 더욱 당황스러웠습니다. 형, 사실은 내 모텔들도 요즘 적자야. 코로나랑 호텔 경쟁 때문에 완전히 망했어. 그렇다면 처음에 보여준 그 화려한 매출 장부는 뭐였을까요?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12월 더욱 충격적인 사건이 터졌습니다. 모텔 회계를 담당하던 직원 김 씨가 운영비 2천만 원을 횡령한 사실이 발각된 것입니다. 사장님, 죄송합니다. 아이가 아파서 병원비가 필요했는데 어이가 없었습니다. 35년간 은행에서 일하며 수백억의 돈을 관리해온 제가 직원 한 명의 횡령도 제대로 막지 못한 것입니다. 2022년 1월 설날 연휴 기간에 미성년자 음주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고등학생들이 가짜 신분증으로 체크인한 후 음주 파티를 벌인 것이 경찰에 적발된 것입니다. 이런 일이 재발하면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며 저는 완전히 절망했습니다. 35년간 한 점 의혹 없이 살아온 제가 경찰서 조사실에 앉아 있다니요. 결국 2월부터 2개월간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매출은 완전히 영원이 되었지만 대출이자 6천만 원과 관리비는 그대로 나가야 했습니다. 그때서야 저는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태성이가 처음에 보여준 매출 장부를 다시 자세히 들여다보니 이상한 점들이 발견되었습니다. 모텔업계에서 일하는 지인을 통해 알아본 결과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사장님, 그 매출 장부는 조작된 것 같은데요? 실제 속초 지역 모텔 평균 매출은 하루 300-400만 원 정도가 맞습니다.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그렇다면 태성이가 보여준 그 화려한 수치들은 모두 가짜였단 말인가요? 더욱 충격적인 것은 중개 수수료 문제였습니다. 모텔 매매 과정에서 태성이가 중개업체로부터 5천만 원의 리베이트를 받았다는 사실이 우연히 발각된 것입니다. 형, 미안해. 그때 급한 일이 있어서. 평생을 믿고 지내온 친구가 저를 속였다는 사실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18억을 투자하는 동안 그는 뒤에서 자신의 이익만 챙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2022년 6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영업정지 해제 후에도 매출은 회복되지 않았고 누적 손실만 8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모텔을 급매로 내놓았지만 매수자를 찾기 어려웠습니다. 코로나 장기화로 숙박업계 전체가 침체에 빠진 상황이었거든요. 12억이면 어떠세요? 더 이상은 어려울 것 같은데. 부동산 중개업자의 말에 절망했습니다. 18억에 산 것을 12억에 팔아야 한다니 6억 원의 손실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남은 대출금이었습니다. 12억으로 매각해도 은행 대출 14억을 모두 갚을 수 없었습니다.
2억 원의 대출금이 그대로 남는 상황이었죠. 결국 강남 아파트까지 팔아야 했습니다. 시세 12억 원이던 아파트를 급매로 10억 5천만 원에 처분한 후에야 겨우 모든 대출을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여보, 우리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전세집을 구하고 난 후 아내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평생 모은 재산이 모두 사라진 상황에서 59세의 나이에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현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가장 참담했던 건 태성이와의 관계였습니다. 40년 우정이 하루아침에 무너진 것입니다. 형, 나도 망했다고. 진짜 미안해. 그의 사과가 진심인지 거짓인지 더 이상 판단할 수 없었습니다. 한때는 형제보다 가까웠던 친구가 이제는 원수보다 멀게 느껴졌죠. 2022년 10월 저는 생전 처음으로 경비원 일자리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59세의 나이에 이력서를 쓰며 전 농협 송파지점장이라는 경력이 오히려 부담스럽게 느껴졌습니다. 혹시 나이가 많아서 적응이 어렵지 않을까요? 면접관의 질문에 작아지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35년간 수백 명의 직원을 관리하며 당당했던 제가 이제는 나이 많은 신입 지원자가 되어 있었으니까요. 다행히 수락동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경비원으로 일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월급 160만 원, 야간 근무 포함 격일제 근무였습니다. 첫 출근 날 경비복을 입고 거울을 보는 순간 참담함이 밀려왔습니다. 넥타이 대신 경비 모자를, 정장 대신 근무복을 입은 모습이 너무나 낯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새로 온 경비원 윤길만입니다. 입주민들에게 인사할 때마다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혹시 누군가 제 과거를 알고 있다면? 전직 은행 지점장이 경비원 일을 한다고 수군거린다면? 아내도 58세의 나이에 근처 마트에서 계산원 일을 시작했습니다. 괜찮아요. 우리 다시 시작하면 되잖아요. 아내는 늘 그렇게 말했지만 그의 눈에서 깊은 상처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35년간 농협 지점장 부인으로 살아온 자부심이 하루아침에 무너진 것이니까요. 야간 근무를 하며 새벽 2시 아파트 단지를 순찰할 때면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35년간 성실히 일하고 저축했는데 왜 이런 일이? 가장 힘든 건 사람들의 시선이었습니다. 농협에서 함께 일했던 동료들과 마주칠 때면 고개를 숙이고 싶었습니다. 길만이 너 요즘 뭐해? 우연히 만난 후배의 질문에 선뜻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경비원 일해라고 솔직히 말할 용기가 나지 않았죠.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아내는 제 곁을 지켜주었습니다. 여보, 고생이 많으시겠지만 우리 함께 이겨내요.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거예요. 새벽에 귀가한 제게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네는 아내를 보며 돈보다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절대 저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마세요.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도 사업에서만큼은 철저히 검증하시고 퇴직금 전액을 한 곳에 투자하는 것은 절대 금물입니다. 2023년 6월 경비원 일을 시작한 지 8개월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새벽 4시 순찰을 마치고 경비실로 돌아오는데 한 할머니께서 따뜻한 커피 한 잔을 건네주셨습니다. 경비원님 항상 고생 많으세요. 덕분에 우리가 안전하게 살고 있어요. 그 순간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35년간 농협에서 일하면서도 이런 진심 어린 감사를 받아본 적이 있었나 싶었거든요. 돈을 관리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사람들의 안전을 지키는 일 또한 그에 못지않게 소중한 일이었습니다. 할머니 감사합니다. 제가 해야 할 일이에요.
그날부터 제 마음가짐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경비원 일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이 또한 누군가에게는 꼭 필요한 일이라는 것을 깨달았죠. 몇 달 후 아파트 입주민 중 한 분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혹시 경비원님이 농협에서 일하셨던 분 아니세요? 제가 예전에 송파지점 다녔는데 순간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들킬까봐 걱정했던 일이 현실이 된 것입니다. 아, 네, 맞습니다. 그러시구나. 그때 정말 친절하게 해주셨는데 지금도 이렇게 성실하게 일하고 계시는군요. 정말 존경스러워요. 예상과 달리 그분은 저를 비웃거나 동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진심 어린 존경을 표현해 주셨죠.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지위나 직업이 아니라 그 사람 자체에 있다는 것을요. 아내 역시 마트에서 인정받기 시작했습니다. 35년간 농협 지점장 부인으로 살면서 키운 세심함과 꼼꼼함이 빛을 발한 것입니다. 사모님, 정말 일 잘하세요. 계산도 정확하시고 손님 응대도 완벽해요. 점장님의 칭찬에 아내의 얼굴에 다시 자신감이 돌아왔습니다. 월급도 13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인상되었죠. 2024년 2월 저희 부부에게 작은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농협 퇴직자 모임에서 투자 실패 예방 특강을 해달라는 요청이 온 것입니다.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제 실패담을 동료들 앞에서 공개한다는 것이 부끄럽기도 했고, 과연 도움이 될까 싶기도 했거든요. 하지만 아내가 용기를 주었습니다. 여보, 당신 경험이 다른 분들에게는 정말 소중한 교훈이 될 거예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도와드리는 거잖아요. 첫 특강날 농협 중앙회 대회의실에 50여 명의 퇴직자분들이 모였습니다. 한때는 함께 일했던 동료들, 후배들이 대부분이었죠. 안녕하세요. 농협 송파지점에서 35년간 근무했던 윤길만입니다. 오늘은 제 부끄러운 실패담을 솔직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시작한 특강이었지만 점점 진심이 전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첫째,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도 사업에서는 객관적으로 검증하세요. 저는 40년 친구를 믿었다가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둘째, 퇴직금은 투자금이 아닙니다. 노후 생활비입니다. 전액을 한 곳에 투자하는 것은 도박과 같습니다. 셋째, 화려한 수익률에 현혹되지 마세요. 월 2억 수익이라는 말에 속아 18억을 날렸습니다. 특강이 끝난 후 한 후배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선배님, 정말 용기 있는 결정이셨어요. 저도 사실 비슷한 투자를 고민하고 있었는데 덕분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제 실패가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이것 또한 하나의 소중한 경험이라는 것을요. 이후 농협뿐만 아니라 다른 금융기관, 공무원 퇴직자 모임에서도 특강 요청이 쇄도했습니다. 한 달에 2-3번씩 특강을 하게 되었고 강사비로 월 80만 원 정도의 추가 수입도 생겼습니다. 경비원 월급 160만 원, 아내 마트 월급 150만 원, 특강비 80만 원을 합치면 월 390만 원. 농협 지점장 시절 월급과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여보, 우리 다시 일어서고 있는 것 같아요. 아내의 밝은 표정을 보며 저 역시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2024년 12월 현재 저희 부부는 작은 전세집에서 소박하지만 행복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18억의 자산은 사라졌지만 그보다 더 소중한 것들을 얻었습니다.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사람의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가족의 소중함이 얼마나 큰지를 깨달았습니다.
무엇보다 제 실패 경험이 다른 분들에게는 소중한 교훈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 가장 큰 보람입니다. 지금까지 300여 명의 퇴직자분들에게 특강을 했고, 그중 상당수가 위험한 투자를 포기했다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뿌듯함을 느낍니다.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퇴직 후 새로운 도전은 분명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도전이 무모한 모험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철저한 검증과 신중한 판단, 그리고 절대 퇴직금 전액을 투자하지 마세요. 저처럼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깨닫는 것이 아니라 미리 지혜롭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지금 저와 같은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이 있다면 절망하지 마세요.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고 진정한 가치는 돈이 아니라 사람에게 있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인생 후 반전 인터뷰 담당 송지아입니다. 앞으로도 현명한 노후를 위한 이야기들을 계속 들려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꼭 알아보고 실천하세요. 지금 댓글로 실천해 보겠습니다. 남겨주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